오늘은 24년 하반기부터 25년까지 시장을 주도할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며 말 그대로 스터디 종목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해류를 예측하지 않는다. 다만 누가 해류를 거슬러 헤엄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찰리 먼거. 오늘 제가 브리핑할 종목은 DY파워라는 종목인데요. DY파워는 구 동양기전 DY에서 유압기기 사업부가 분할돼 설립된 회사입니다. DY파워는 건설 장비용 부품, 굴삭기, 지게차, 고수작업차, 유압실린더 생산기업입니다. 유공업기기, 유공업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국내 주요 고객사이고 미국의 테렉스가 해외 주요 고객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DY파워는 유압기기 매출이 100%를 차지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건설 시장의 규모가 올해부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24년 4분기부터 25년 상반기를 지나 26년 또는 그 이후까지 시장의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오피니언에 따른 내러티브는 이렇습니다. 첫째, 중국 부동산 경기가 최악을 지나 반등한다면 건설 장비는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망가진 부동산 시장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주택 구매 제한을 대폭 완화했으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계약금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는 2011년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자 가구당 3주택 소유를 제한해왔는데요. 상하이 주민이 아닌 사람이 현지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고, 거주 상황이 좋지 않아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가정에 최대 3만 위안, 약 5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해온 상업대출금리 하한선을 완전히 철폐하고 지역별 자율금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재정을 투입한다면 건설 장비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중국의 굴착기 시장이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재고를 소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판매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대선 이후의 인프라 투자. 지난해 하반기 예상 실적을 밑돌며 건설기계 주가가 반토막 났지만 올해 완만한 반등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현재 인프라 투자 추세가 이어진다면 2040년까지 누적으로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40년까지 누적으로 약 12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장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출이 확대되면 건설기계 수요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된다면 건설기계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크라이나 피해를 재건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재정 요구가 4,840억 달러, 6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재건 비용 추정치는 지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종전 이후 본격적인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 대규모 건설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유럽, 미국,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있는 DY파워가 직접적인 수혜주로 판단됩니다. 넷째, UAE, 사우디 건설기계 수출 계약 및 신흥국의 고성장. 최근 무함마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즈니스 포럼에서 UAE와 사우디 등 주요국이 자국을 글로벌 경제 허브로 만들기 위해 진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치열한 해외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건설기계 수출 시장을 개척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810만 달러 계약의 수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옴시티를 필두로 중동의 활발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핵심 국가로 떠오르는 인도의 고성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복, 라틴 아메리카 및 일부 신흥국들의 성장으로 인해 건설기계 부문과 유압실린더의 초과 수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중국 부동산 경기가 최악을 지나 반등하면서 건설 장비가 수혜를 입게 될 것, 미국 대선 이후에 인프라 투자가 건설 장비 수요를 이끌어낼 것,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한 건설기계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
UAE, 사우디 건설기계 수출 계약 및 신흥국의 고성장으로 수출 성장이 일어날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후 바이든과 트럼프에 따라 정책 방향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지만 미국의 정책 방향성에 변화가 있더라도 인프라 투자는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과연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여력이 있겠냐는 우려가 있지만 DY파워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각국의 고객사에 납품하는 기계 부품을 제조 판매합니다. 네옴시티 역시 규모가 확정적으로 줄어들었고 큰 알파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 또한 해외 고객사 수요가 증가한다면 헝리나 카야바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DY파워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중 가장 큰 위험은 한국 시장의 상장에 있다는 것이겠죠. 미국의 건설기계 주가들은 역대 실적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의 건설기계 상장사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중국 굴착기 수요가 숫자로 보여질 때 강한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고 계신 표는 DY파워의 자산 총계인데요. 24년 1분기 말 기준 유동자산은 2,052억입니다. 그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35억입니다. DY파워의 23년 매출은 4,300억, 영업이익은 363억, 순이익은 275억의 실적을 올렸고 시가총액은 1,450억 정도 됩니다. 퍼가 6배도 안 되는 5.27배입니다. 올해 순이익 300억 이상을 낸다면 포워드 PE가 4.8배 정도입니다. 최근 5년 실적을 살펴봐도 19년부터 점진적 성장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그리고 테렉스사의 안정적인 수주잔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건설기계 메이커들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 유압 실린더를 자체 생산이 아닌 아웃소싱하는 비율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실린더는 불량에 따른 대당 손실액이 크고 제품별 규격이 상이해 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기간이 약 5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압 실린더의 수출 금액은 22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 가격 역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사별 매출 비중은 HD 현대인프라코어와 테렉스, 히타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도 일본의 카야바, 중국의 헝리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부산에 SH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SH팩도 유압 실린더를 만들긴 하지만 대부분 농업기기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장비에 납품하는 유압 실린더는 DY파워가 압도적인 1위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Y파워는 현재 HD 현대인프라코어 물량을 전량 생산하고 있으며 HD 현대건설기계, 히타치, 캐터필러 등 고객사 내 점유율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북미 지역에서의 건설장비 수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사적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테렉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등으로 수년간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그렇다면 DY파워의 주된 하락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주요 원인은 중국 내수 굴착기 판매 대수의 하락이었다고 판단됩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굴착기 판매 대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유압 실린더의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감 역시 꺾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유럽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24년부터 다시 점진적 수요 증가가 일어나고 있으며 24년 하반기와 25년에는 급진적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탑티어 건설기계 업체들의 주가와 실적 추이도 상승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유압 실린더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에 2017년과 같은 대세 상승의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해보면 스탠 와인스타인의 스테이지 이론을 통해 DY파워의 현재 구간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횡보하는 구간을 스테이지 1, 추세적으로 대세 상승하는 이 구간을 스테이지 2,
상승 후 변동성을 보여주는 구간을 스테이지 3,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을 스테이지 4라고 구분하는데요. 이 오른쪽 스탠 와인스타인의 차트와 같이 DY 파워의 15년부터 17년까지의 주봉 흐름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DY 파워는 이렇게 상승 후 조정을 지나 스테이지 1 구간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긴 횡보 구간을 통해 변동성을 축소하고 있으며 업황 개선을 통한 거래 대금의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좌측과 우측에 동그라미로 표현한 구간이 스테이지 1 구간이며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황 개선에 기대감을 안고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Y 파워의 유압 실린더는 최근 수출 금액과 수출 단가, 수출 중량까지 모두 증가 추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장기 성장 추이에 있으며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자본 총계는 높아지는 바람직한 재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BR과 PER 밴드 모두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BR은 0.54, PER은 5.27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내부자의 누적 순거래가 증가 추이에 있으며 외국인의 누적 거래 대금도 24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별 거래 대금의 추이를 살펴봐도 23년 대비 24년의 거래 대금이 증가한 흐름을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타이거 자산운용에서 20년에 투자해서 21년에 비중을 축소했고 VIP 자산운용과 DY에서 추가 매수하고 있는 DY 파워입니다. 타임프레임에 따른 매물대 차트인데요. 2016년, 17년 초반과 매우 흡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2024년입니다. 12,500원에서 13,300원의 가격 범위를 분할 매수 구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타겟 프라이스 27,000원에서 32,000원, PER 약 10배에서 13배를 목표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4년 4분기부터 25년까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보았는데요. 제 오피니언과 다르게 주가는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고 영원히 매력없는 주식으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 실적과 성장의 속도를 잘 관찰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의 난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